서울 도심 한복판, 작은 은행 지점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퀴퀴하고 오래된 냄새가 은행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평온하던 은행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건 낡아 빠진 누더기 옷을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외투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발에는 해진 맨발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듯 덥수룩했죠. 그 노인의 손에는 낡은 빨간 돼지 저금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금통도 오래되어서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색깔도 바래 있었어요. 은행 안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재빨리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성도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돌렸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아예 대기석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멀찌감치 이동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고객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순식간에 은행 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손으로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끌리는 소리가 은행 안에 쩍쩍 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 시선들은 동정보다는 불편함과 거부감으로 가득했어요. 노인은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꼭 쥐고 있었죠. 이 노인이 바로 성한그룹 명예회장 한상만이었습니다. 78배의 나이, 50년간 재계를 주름 잡아온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한상만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예비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집사에게 부탁해서 구한 누더기 옷, 일부러 씻지 않은 얼굴, 그리고 손때 묻은 돼지 저금통까지 모든 게 철저하게 준비됐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의 본성은 가장 불편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노숙자 앞에서도 똑같이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죠. 한상만은 천천히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 개의 창구 중 맨 오른쪽, 바로 그곳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직원이 오늘의 목표였어요. 이름표에는 박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바로 한상만의 아들, 한준혁과 약혼한 사이였죠. 명문대를 나와 이 은행에 입사한 지 3년째,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변의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상만은 그런 겉모습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 마음이 어떤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한상만은 지민이 있는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상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요. 통장에 좀 넣어주시오. 목소리는 일부러 낮게 깔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들어 한상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거부감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대하는 평온한 시선이었죠.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돼지 저금통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박 대리가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장난치지 마세요. 냄새나서 고객 불편합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5살의 그는 이 지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실적을 중시하고 효율을 따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 노숙자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어요.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른 창구의 직원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대리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등이 더욱 굽어 보였고 손은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의 다음 행동을 말이에요. 지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박 대리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리님, 고객님 맞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대리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지민 씨는 진짜 저런 사람 상대하려고 이직한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고객 받으세요. 지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돼지 저금통을 받아들고 뒷공간으로 들어갔어요. 한상만은 창구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꿋꿋이 서 있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지민이 뒷공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저금통을 깨기 위한 거였죠. 지민은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돼지 저금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딱, 딱, 딱. 작은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박 대리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훔쳐봤죠. 마침내 저금통이 깨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진 건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전부 합쳐봐야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박 대리가 탁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세요. 내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대기석의 몇몇 고객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한상만은 그 모든 반응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비웃음. 이 모든 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구겨진 1,000원짜리를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주름을 펴고 동전들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상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동정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민은 천천히 컴퓨터 화면을 열어 입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를 한 장 한 장 펴서 정리하고 동전도 하나씩 세어가며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만 원짜리 거래를 처리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죠. 하지만 박 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정말 불쾌하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지민 씨, 저런 사람한테 너무 친절하게 굴지 마요. 지민은 손을 멈추고 박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대리님, 사람은 누구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켜야죠. 박 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의? 저런 사람한테 무슨 예의예요? 기생충 같은 사람들한테는 선을 그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기생충. 그 단어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상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느꼈어요. 5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적나라한 차별과 무시를 직접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현실. 그게 바로 이 사회의 민낯이었죠.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각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대리의 말에 동조했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 대리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죠. 침묵은 때로 동의와 같았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원짜리를 펴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리님,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 업무니까요. 박 대리는 혀를 찼습니다. 내가 진짜 별꼴을 다 본다. 지민 씨,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나중에 손해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그는 비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조롱하는 눈빛이었죠. 한상만은 창구 앞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박 대리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지민의 행동까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동시에 지민에 대한 감사함. 지민은 마침내 입금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영수증을 정리해서 한상만에게 건넸어요. 어르신,
총 8,300원 입금됐습니다. 통장 여기 있어요. 한상만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적은 돈이라도 소중한 건 똑같아요. 조금씩 모으시면 돼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죠. 한상만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꾸며낸 것도 억지로 지은 것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동 때문이었어요. 지민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또 오세요. 한상만은 통장을 품에 넣고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다시 은행 안에 울렸어요. 그가 문을 나서자 은행 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대리는 코웃음을 치며 다른 고객을 응대했고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죠. 하지만 한상만의 머릿속에는 모든 게 또렷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히 박 대리의 그 한마디, 기생충. 그 단어는 절대 잊히지 않을 거였습니다. 한상만은 은행 밖으로 나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집사 김 비서가 재빨리 내려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만은 차에 올라타며 누더기 외투를 벗어냈습니다. 그 밑에는 깔끔한 셔츠가 입혀져 있었어요. 김 비서가 준비해온 물티슈로 얼굴의 분장을 지우기 시작했죠. 김 비서, 본대로야. 세상은 참 냉정하더군.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따님께서는 훌륭하게 대처하셨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죠. 지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박 대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특히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30분 후 도착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행비서 5명과 차량 3대, 그리고 은행장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상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걸까요? 한상만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기업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죠.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신뢰, 존중, 배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 저 박 대리라는 친구. 신원 조회 좀 해봐.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석 35세. 이 지점 근무 5년 차입니다. 실적은 중상위권이고 고객 평가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친절하다는 평과 무시한다는 평이 반반입니다. 한상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고객한테만 친절하다는 얘기겠지. 전형적인 속물이야.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한상만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던 모습, 코를 막던 모습, 박 대리가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지민만이 담담하게 자신을 대하던 모습.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보는 사람과 마음을 보는 사람. 돈을 보는 사람과 사람을 보는 사람. 한상만은 평생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지민은 합격이었습니다. 아니, 합격 그 이상이었어요. 30분이 흘렀습니다. 차는 다시 그 은행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2대의 차량이 더 도착했죠. 검은색 세단들이 은행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었어요. 5명의 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비서가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하고 다른 비서들이 도열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상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맞춤 정장,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성한그룹 명예회장 한상만 그 자체였죠.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 섰습니다. 이 광경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성한그룹 아냐? 회장님이 왜 여기에? 한상만은 천천히 은행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행 비서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행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어요.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일렬로 들어서고 그 가운데로 한상만이 걸어 들어왔죠. 아까 그 노숙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아우라.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구 직원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혹시? 옆에 있던 동료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대답했어요. 성한그룹 한상만 회장님이야. 그 말이 은행 안에 퍼지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성한그룹은 이 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죠. 그런 그룹의 명예회장이 이 작은 은행 지점에 나타난 겁니다. 박 대리는 창구에서 고객 응대를 하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아까 그 노숙자,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그 더러운 할아버지. 그게 한상만 회장이었다는 말인가요? 박 대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했었죠? 장난치지 마세요. 냄새난다. 기생충. 그 모든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상만은 천천히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자리를 피했던 중년 여성, 코를 막았던 정장 남성, 문 쪽으로 도망쳤던 학생. 모두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그의 시선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만의 눈빛이 마침내 지민에게 닿았습니다. 지민은 창구에 앉아 멍하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한상만은 천천히 지민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만들어줬어요.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한상만이 지민 앞에 섰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상만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본 사람은 자네뿐이었어.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걸. 한상만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리는 창구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한상만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아까 뭐라고 했지? 박 대리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상만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냄새나서 고객 불편하다. 그리고 기생충이라고 했나? 그 단어가 은행 안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대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사죄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한상만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순간이 진짜 마음이지.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박 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은행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상만을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상만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은행장,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시찰이 아니야. 시험이었지. 은행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간 거예요. 한상만은 은행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노숙자로 변장해서 이 은행에 왔었네. 겨우 8,000원 남짓한 돈을 입금하러 말이야. 은행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직원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짐작이 가기 시작했죠. 한상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어.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자리를 옮기고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렸지.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도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한상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는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의 태도였어. 그의 시선이 다시 박 대리에게 향했습니다. 박 대리는 창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 직원은 고객인 나를 쫓아내려 했어. 장난치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다른 고객들 불편하다고 소리쳤지. 한상만은 한 걸음 더 박 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나?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지.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투로 말이야. 은행 안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은행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박 대리를 노려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박 대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했죠. 박 대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한상만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잘못한 건 나한테가 아니야. 자네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들을 모욕한 거지. 한상만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아까 돼지 저금통에서 나온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지민이 정성스럽게 펴준 그 돈이었죠. 한상만은 그 1,000원짜리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보게. 겨우 1,000원이야. 자네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겠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 한 끼를 굶어가며 모은 돈일 수도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하며 배운 진리였으니까요. 돈의 가치는 액수에 있지 않아. 그 돈을 모은 사람의 마음이 진짜 가치야. 땀과 눈물로 모은 1,000원이 쉽게 쓰는 10,000원보다 훨씬 귀한 법이지. 은행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만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한상만은 1,000원짜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오늘 2가지를 확인하러 왔네. 첫째,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둘째, 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찾았어. 저 직원 박지민 씨는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봤어.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는 단어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한상만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맞아. 내 아들 준혁이의 약혼자. 오늘은 마지막 시험이었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아까 그 할아버지가. 한상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였어. 자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자네는 완벽하게 합격이야. 지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감동과 놀라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한상만은 다시 은행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도 찾았네. 이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은행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상만은 은행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행장, 오늘 이 지점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기억하시게. 고객은 통장 잔고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지. 은행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한상만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이 은행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해야 할 말이지. 그는 다시 박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상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 직원 박준석 대리는 즉시 해고하게. 고객을 모욕하고 인격을 무시한 사람이 은행에서 일할 자격은 없어. 박 대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하지만 한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처음 그런 게 아니겠지. 평소에도 돈 없어 보이는 고객들한테 똑같이 대했을 거야. 오늘 들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문제야. 박 대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죠. 은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점 전체 직원들은 인권 교육과 고객 응대 교육을 6개월간 받도록 하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해.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한상만의 말이 옳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상만은 다시 지민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게 눈에 보였죠. 한상만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자네는 오늘 나한테 큰 걸 가르쳐줬어. 사람을 대하는 진짜 태도가 뭔지 말이야.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네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나를 대했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킨 거지.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상만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람을 중시해왔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을 보지. 자네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어. 지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상만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을 맡겨도 되겠구나. 준혁이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상만은 은행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기석의 고객들, 창구의 직원들,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라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야.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한상만의 목소리는 은행 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게감 있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돈이 많고 적음은 일시적이야.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평생 가는 거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품격은 되찾기 어려워. 사람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상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지는 듯 했어요. 한상만은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졌다가 지민의 손길로 펴진 그 돈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간직할 거야.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지. 한상만은 1,000원짜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게. 준혁이와 행복하게 살아주게나.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한상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그 악수 속에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환영이 담겨 있었죠. 지민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야.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갖추고 있어. 바로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품이지. 나머지는 시간이 채워줄 거야.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저희 은행 전체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한상만은 은행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행장,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변화를 보여주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 그게 진짜 인류은행이 되는 길이야. 은행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화시키겠습니다. 한상만은 다시 박대리를 바라봤습니다. 박대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한상만이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대리,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지.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절대 큰일을 못해. 작은 그릇은 작은 물밖에 담지 못하는 법이야. 박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상만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할 말은 끝났으니까요. 그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이 은행과 거래하는 우리 계열사들에 통보하게. 앞으로 이 지점의 고객 응대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거라고. 김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상만은 은행 안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고객들, 모두가 오늘 일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하네. 오늘 본 것을 잊지 말아주시게. 그리고 주변에 전해주시게. 사람은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은행안이 조용했습니다. 한상만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한상만이 지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게. 준혁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족들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네. 지민이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꼭 가겠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 밖으로 향했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한상만이 밖으로 나섰죠. 따가운 햇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한상만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한상만은 창밖으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지점이었지만 오늘 그곳에서 중요한 걸 확인했어요.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진정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회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한상만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구겨진 돈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민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마음. 한상만은 1,000원짜리를 지갑 안가장 소중한 곳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였어요. 오늘의 교훈을, 지민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은행 안에서는 지민이 창고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떨렸던 마음도 불안했던 감정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지민이 평소 믿고 살아온 가치관이었고 오늘 그 가치관이 인정받은 겁니다. 박 대리는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묵묵히 짐을 쌌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고 한 번 드러난 본심은 감출 수 없었으니까요. 은행 밖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은행에서 벌어진 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거였습니다. 돼지 저금통 하나와 1,000원짜리 몇 장이 보여준 진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